원장님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신데 비타민C, 레티놀 뭐 이런 거 다 바르시죠? 아니요. 그런 거 좋지만 전 바르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원장님은 뭘 바르셔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써요. 저는 안티에이징에 이거만한 성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분 화장품 쓰시면 피부과 가실 필요 없이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안티에이징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티에이징 하면 보통 피부과에 가서 뭔가 시술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홈케어를 정말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시고 또 잘 실천하고 계신 원장님을 제가 모셔왔는데요. 이분이 50대 남성분이신데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께 혹시 화장품은 뭐 쓰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쓰시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고 이거 우리 캔즈님들한테 꼭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또 모시고 왔습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부 너무 좋으시지 않나요? 감사한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안티에이징에 진심이긴 합니다. 원장님은 언제부터 뭐 안티에이징 관리 이런 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네. 요즘 20, 30대처럼 그렇게 일찍 관리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루 피부염, 주사 피부염, 너무 안 좋은 피부염들이 자꾸 재발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은 잘 못 쓰고 보습제 위주로만 거의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피부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나름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네네. 40대 중반 되면서부터는 확 늙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피부과 개원한 지 15년 됐는데요. 네네. 그 당시엔 저도 젊었고 환자분들도 젊었는데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은 고민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써야 되냐, 병원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시도해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안티에이징 하면 되게 유명한 막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비타민C, 레티놀 그리고 뭐 지금은 단종됐지만 기적의 크림, 네. 뭐 스티바 A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혹시 원장님 쓰시나요? 요즘은 스티바이는 아니지만 또 다른 그 성분의 네네. 대체 크림들이 있고 해서 네네네. 처방도 많이 해드리곤 있는데 네. 저도 시도는 했지만 자극이 되고 해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비타민C도 안 쓰세요? 비타민C도 네. 좀 약화된 비타민C는 네네네. 쓸 때도 있는데 네. 정말 순수 비타민C, 고농도 네. 이런 거는 자극이 돼서 못 쓰시는구나.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되게 장벽 튼튼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아직 그런 거 쓰시면 자극이 되시나 봐요. 네, 나름 민감성 피부.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진짜 유명하다는 스티바 A를 원장님은 일단 못 쓰시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레티노익 액시드, 그러니까 스티바 A의 약물은 너무 좋긴 하지만 자극도 심해서 맞습니다.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물론 최근에 나온 4세대라고 하는 아크리프 네네. 이런 것들은 예전 스티바 A보다는 훨씬 자극이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견딜만 하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것도 자극이 된다. 네. 그러면 레티놀이나 레티날 화장품 계통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자극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체제를 또 찾을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레티노이드 계통은 사실 조금 자극이 됩니다. 특히 뭐 아크리프 이런 것들은 소량씩 발라도 항상 뒤집어져서 크림에다가 정말 쌀알 만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센 거 말고 좀 자극이 덜 하면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런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또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비타민 C가 있잖아요. 비타민 C가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당연히 효과는 높을 수는 있죠. 하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자극도 커져서 의외로 못 쓰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빅 액시드는 굉장히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자극이 되는데요. 네. 좀 약화된 비타민 C 유도체들도 유도체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나 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같이 자극감은 덜하면서 어느 정도 효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타민 C를 미백 목적으로도 쓰고 뭐 탄력, 항산화 목적으로 쓰는데 가장 흔한 대체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이아신아마이드. 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5% 미만에서는 비교적 자극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백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주름이나 탄력,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한다면 요즘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성장인자 EGF, FGF와 같은 그러한 성장인자는 펩타이드의 한 종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PDRN,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해서. 맞아요. 네. 시술이 워낙 유명하고요. 네네네. 많이 알고 있고 뭐 엑소종 네. 그러한 성분들도 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자극 없으면서도 충분히 네.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피부에 자극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다음에 FGF, EGF 같은 성장인자들, 펩타이드, 그리고 뭐 요즘 미주란으로 워낙 유명한 뭐 PDRN 이런 것들도 화장품 성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엑소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원장님 여러 가지 성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티에이징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딱 하나만 꼽으면 뭘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분들 너무 좋죠, 안티에이징에. 네네. 하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보습입니다. 기승전 모습이네요. 네. 보습이 정말 모든 스킨케어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세콜지 보습제를 원탑으로 꼽겠습니다. 보습제를 당연히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고 네. 피부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된다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기능성 성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보습제는 제대로 안 바르면서 비타민C나 안티에이징 성분들을 열심히 바르면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장벽이 안 좋은데 자극되는 성분들을 계속 발라주면 오히려 피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안티에이징 성분들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피부가 안 좋고 네네. 피부염도 자주 생기는 그런 피부였는데 당시에는 보습제 개념 잘 몰라서 네네. 아무거나 막 썼거든요. 집에 있는 거 쓰고 네네. 엄마 거 쓰고 아빠 네. 거 쓰고 다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피부과 레지던트 때 네네. 저희가 학회 가면 네. 화장품들 많이 나눠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런 샘플들을 쓰게 되면서 보습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네. 머리로는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네네. 저도 실천을 못하다가 이제 몸소 느꼈는데 네. 정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이드라는 네네네. 요즘에는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당시에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거 이름을 따서 네네네네. 스테로이드가 없다. 제로이드인데 맞죠. 마치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준다. 이런 것처럼 했는데 정말 스테로이드 효과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약간 제로이드가 듣보 브랜드였고 맞습니다. 듣보 브랜드였어요. 네네네네. 그 이름을 이렇게 해줘서 되겠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정말 제대로 지었구나. 잘 졌다. 그럼 원장님 지금은 어떤 보습제 쓰고 계세요? 뭐 특별한 것도 쓰고 계세요? 저는 아토베리어라는 또 아, 제로이드만큼 유명한 양대산맥? 보습제 네. 있잖아요. 양대산맥. 네, 아토베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다른 제품들보다 뭔가 너무 월등해서 아토베리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토베리어를 어떻게 써왔고 네. 만족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꾸준히 그냥 쓰게 되는. 그리고 지금은 보습과 안티에이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죠.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듣는 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습제랑 지금 말씀하신 안티에이징 크림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크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크림이잖아요. 보습제도 크림이고 안티에이징 크림도 크림인데 그쵸, 뭐가 네. 다르냐. 네. 크림에는 크림 제형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성분들이 들어있죠.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성분들은 물론 보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크림도 보습제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보습제라고 하면 보습에 충실한, 그러니까 보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네. 그런 것을 보습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티에이징 크림에도 물론 기본 보습제는 함유가 되어 있지만 네. 안티에이징 크림은 안티에이징을 위한 성분들이 좀 더 메인이 되는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습제를 생각 안 하고 안티에이징만 생각한다면 안티에이징 크림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 안티에이징 성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EGF라든지 뭐 엑스미라든지 PDRN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안티에이징에 진심이고 고민이 많은 원장님께서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술은 하지만 집에서 홈케어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 시술 효과를 온전히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술은 잘하고 만족했는데 집에서 홈케어가 안 돼서 피부가 안 좋아 보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안티에이징 크림을 만들어서 안티에이징을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네네.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저번에 사석에서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휴가 갈 때 기내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네. 기내에서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창피해서 팩은 못 붙이고 있겠어서 네. 원장님께서 주신 크림 발라왔는데 너무 촉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동생이 피부 또 뭐 했어? 이러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은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정말 진심인 김창식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이 직접 쓰시는 화장품 추천부터 안티에이징에 필요한 성분이 어떤 것들이 조합되면 좋은지 이런 얘기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안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안티에이징 관리법, 도대체 다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뜨는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고 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김창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